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도 무릎은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부위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다리가 막 시큰시큰하게 아파갖고 자루 하나 달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 그래서 왔죠. 무릎이 아프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고 다리를 꼿꼿하게 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단에 내려오는 건 아예 못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또 아예 한 2계단 정도 가면은 아예 막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노년의 무릎 통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수술을 피하고 싶어 상태에 맞지 않은 치료만 이어가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죠. 무릎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 가장 큰 관절입니다. 체중 부하를 담당해서 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걷는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보행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어서 심하면 수명 단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릎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흔히 인공관절을 떠올리지만 상태에 따라 인공관절이 아닌 자신의 관절을 살려 쓰는 방향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용 병원장과 함께 무릎 질환을 현명하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정현 씨는 무릎 통증으로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걸음을 떼는 것도 힘듭니다. 오른쪽이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고 잘 때도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피일 때 되면 되게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프고 막 너무 아파서 젤 있잖아요. 젤 그걸 막 떡칠을 하고 자야 돼. 청소하고 이렇게 집안일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 이렇게 틀고 할 때 갑자기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통증은 잠을 잘 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잠에서 깨 아픈 무릎을 한참 문질러야 고통에서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었죠. 치료를 받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올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했는데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안 아프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도 계속 아파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정현 씨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환자분이 무릎 내측 통증을 호소를 하는데 주사를 맞고 나도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서 있거나 걷는 걸 도저히 아파서 못할 정도라고 하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양측 무릎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고 있지만 우측 무릎이 좌측에 비해서 변형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우측 무릎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릎의 안쪽 관절 연골이 다르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다리도 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우리 흔히 오다리라고 얘기하는 내반 변형이 있습니다. 6도 정도 내반 변형이 있는 거를 교정해서 뼈를 잘라서 다리를 펴는 수술을 같이 할 겁니다. 네.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으나 환자분 나이가 62세이시고 관절염의 상태가 인공관절을 수술할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1기에서 2기 정도의 내측구획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내측구획의 연골파는 상당히 퇴행성 파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릎 내측에 6도 정도의 내반 변형이 동반되어 있어서 이것을 같이 교정하는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무릎 통증을 좀 좋아지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관절경적 미세 골절술과 다리의 모양을 바로잡는 교정 절골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무릎에 구멍을 내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 부위를 살펴봅니다.
이 내측 관절을 건드리고 있는 추벽이라는 구조도 상당히 커져 있어서 이것도 제거를 하고 여기 연골 결손 부위는 다듬어내고 여기 미세 골절술이라는 구멍을 내는 시술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관절경적 미세 골절술과 교정 절골술을 같이 하면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다리의 변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교정되고 나면 통증이 감소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관절 내측의 연골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연골판의 손상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의 연골하고 연골판을 다듬어내고 연골 결손 부위는 미세골절술이라 그래서 구멍을 뚫어내는 그런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고 휘어 있는 다리, 내반슬은 교정 절골술을 해서 6도 정도 변형이 있던 걸 교정을 해서 준비한 대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휘어진 채로 통증이 끊이지 않던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이제 변화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소정현 씨. 아직은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하고 나서 한 3, 4일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요. 지금은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 뭐 무겁고 그렇기는 한데요. 야,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정현님. 예, 안녕하세요. 기부스 고정하고 가만히 계시면 근육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들고 이렇게 버티는 운동, 네. 이렇게 여기 힘주고 네. 하는 운동 계속 하셔야 되고, 네.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거 풀어드리면 그때는 무릎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수술 부위는 약 4주간 통깁스로 고정합니다. 그만큼 누워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시로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현재 일주일 경과한 시점입니다. 절골술 부위 고정을 위해서 현재 통깁스를 고정 중이며 이후 통깁스 제거 후에 관절 재활 운동 시행 예정입니다. 환자분은 연골 손상 부위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 골절술도 같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체중 부하 시점은 수술 후 약 6주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한 7, 8년 했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고 이제 좋아지면 봉사활동 다시 하고 싶어요. 열심히. 류혜자 씨는 지난 9월 왼쪽 무릎에 동종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걷는 게 더 불편해졌죠. 떡집을 하거든요. 다라이 들을 때도 무겁고 이게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다리가 막 시큰시큰하게 아파갖고 자루 하나 달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 그래서 왔지요. 너무 아파서 이쪽 다리는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운 대야를 들어옮기는 동작을 반복하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니 쉽게 자극이 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려면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무릎 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중에 외측 연골판의 모양이 비정상적인 원판형 연골판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차에 내원 2달 전쯤에 넘어지게 되셨고 넘어진 이후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보행이 힘들다고 오셨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긴 바깥쪽 반월판 연골을 제거하고 동종 반월판 연골을 이식했습니다. 무사히 회복해 퇴원한 후에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죠. 자, 천천히 구부려 보겠습니다. 네. 예, 구부려서 좋습니다. 연골판이 들어갔으니까 이쪽 관절을 좀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반월판 연골이 찢어지면서 마찰하던 부분이 이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수술하면서 연골판을 봉합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체중 부하를 못하게 하는
비체중 부하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약 6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체중 부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행 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있으며 관절 운동은 약 110도 가량 체크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거듭하면서 관절 운동의 범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릎을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수동 관절 운동기구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 단계입니다. 언니, 요거는 가동성을 높여주는 치료예요. 관절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돼서 재생이 좀 빠르게 해주는 치료거든요. 지금 괜찮으시죠? 수술을 받은 후로 류혜자 씨는 다리가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많이 좋아졌지. 지금 뭐 90%는 좋아졌다고 봐야죠. 이제 한 10%는 아직 재활을 조금 더 해야 되겠지. 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괜찮고, 예, 뭐 이렇게 이제 계단 내려갈 때도 괜찮고, 뭐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고 많이 좋아졌어요. 무릎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좀 더 오랫동안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반월상 연골은 체중 부하를 담당하고 관절 간격을 유지하여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월상 연골이 결손된 경우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어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을 보호하여 관절염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오경숙 씨가 양쪽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건 오래 전의 일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몇 달 전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49살쯤 되니까 무릎이 이래, 우리 이하 이래 아프대. 우리 아저씨가 퇴행성 관절이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직장생활 오래 하고 가손에 일하고 밭에 일 많이 해놔는 이게 급속도로 빨리 이래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그런 데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그렇기는 가손 일하면서도 경사가 많이 짓거든. 우리 가손이 이래놓으니까 어떤 데는 뒤로 걸어 내려오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합니다. 오랜 시간 통증에 시달려온 만큼 이번에는 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년 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개인 입원해서 무릎에 수차례 연골 주사도 맞고 무릎에 맞을 수 있는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이런 주사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 그중에서 좌측 무릎에 관절염 진행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약물 치료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그다지 없다고 판단해서 좌측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다다른 왼쪽 무릎. 손상된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왼쪽 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무릎은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 덜 심하고 왼쪽 무릎은 이제 많이 심해졌어요. 관절 간격이 없어서 다 닳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로 갈아 넣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상 보이는 관절염은 양측 다 진행이 되어 있지만 좌측의 진행 상태가 더 진행되어 있고 우측은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고 통증이 더 심한 좌측 관절에 대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을 앞둔 오경숙 씨. 긴장되면서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얼른 회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딸이랑 서울 구경, 경복궁이랑 청와대 뭐 이런데 그거 가고 싶지. 좀 많이 걷는 그런 데는 많이 걷는다 하대 이래서 못 그랬어도 못 갔지. 나서 회복되면 그리 가지 뭐. 아까 저기 그분 그 아줌마 보니까 너무 좋아지서로 좀 용기가 생기긴 생깁니다. 아유.
무릎에는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이 실리는 안쪽 관절면과 바깥쪽 관절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을 받쳐주는 앞쪽 관절면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관절 전체를 바꾸는 수술입니다. 내측 관절 구역에 관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당히 다 닳아있는 상태고 무릎 앞쪽에 대퇴골과 슬개골이 만나는 이 관절도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습니다. 인공관절 기구를 환자분의 경골과 대퇴골에 고정하게 됩니다. 인체의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기존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해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할 겁니다. 수술장에서 확인한 연골의 상태는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관절면을 절제하고 인공관절 보형물을 삽입하였습니다. 수술 후 약 한 3, 4일 후에 무릎에 삽입된 배관을 제거하고 무릎 관절 운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보통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손상된 관절 대신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거치고 나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최종 치료 단계로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관절면을 절제하고 인공관절 보형물을 삽입하여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공관절 보형물의 수명을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남 씨는 2년 전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였죠. 길 가다가 다리가 그냥 콱 주저앉았거든요. 주저앉아갖고 있어갖고 아파갖고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많이 맞고 그 약침도 맞았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안 나서서 지인 소개로 여기 가봐라고 해서 그리 여기 왔습니다.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잇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걷는 것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병원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계단에 내려오는 건 아예 못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또 아예 한 2계단 정도 가면은 아예 막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도 막 그냥 공원에 조금만 높아도 그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예 몽건을 정도 찢어질 정도로 한 발 한 발 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내반 변형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죠.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양측 무릎이 안으로 휘어 있는 내반 변형이 동반되어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보행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2년 전에는 왼쪽 무릎을, 지난 여름에는 오른쪽 무릎을 교정 절골술과 관절경적 미세 골절술로 치료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도 뼈가 거의 붙어가면 예. 나중에는 이 금속판도 때 되면 왼쪽처럼 제거를 할 겁니다. 예. 변형이 심한 좌측에 대해서 2년 전에 근위경골 절골술 및 연골 결손 부위의 미세골절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년이 지나 좌측 무릎이 회복한 후에 우측 무릎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위경골 교정절골술 및 관절경적 미세골절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리가 휘면서 흐트러진 중심축을 바르게 맞춰준 덕분에 통증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로 관절의 강직과 구축을 막고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퇴원한 후에는 일상에서도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이후에 환자분의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도수치료 기법 중에 관절 가동술을 활용하여 환자분의 관절 가동 범위 회복에 집중하는 치료입니다. 재활할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재활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해지고 아픈 통증도 좀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퇴원하면은 막 운동도 기분에는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럴 정도로 기분은 너무 좋고요. 수술한 걸 너무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에 겨워 주저앉아야 했던 날들은 과거에 남겨두고 이제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무릎 걸을 때 앞부분이 조금 맞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이리 걸어도 좌우로 걸어도 상관없이 잘 걷기가 편해요. 김두리 씨의 무릎 통증은 7, 8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올해 추석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딱 앉았다 일어서면은요, 이 연골이 뼈끼리 닿아가지고 연골이 없어가지고 뼈끼리 닿아가지고 시큰해가지고 이 다리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이 디디면 너무 젖비려요. 그래 서가지고 이제 다리를 살 어가가지고 그래 딱 맞춰가지고 그래 이제 살살살 걸어가는 게라. 그 마침 싱긋거리고 못 일났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양측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 환자분은 약을 먹어도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 있는 외반 변형이 상당히 진행된 형태였고 외반 변형이 동반된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왼쪽 무릎에, 10월에는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은 2달, 한쪽은 1달 반 됐는데 네. 그 치고는 지금 증상도 많이 좋으신 것 같고 관절 움직이는 게 예. 지금 다 되거든요. 관절 예. 각도가 예. 입원해 계실 때도 잘 됐어요. 예. 현재 무릎은 굽혔다 펴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경과가 좋아 일상생활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쪽은 2달, 한쪽은 1달 반. 환자분 상당히 진행된 형태의 관절염은 물론이고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 있는 외반 변형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또한 변형되어 있는 하지의 정렬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여서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여생을 편안한 무릎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밭에 가면 우리가 앉잖아요. 호미질하고 그거를 못 했어요. 이리가 아프고 이 허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문제하고 막 거기라도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 안 아픈 것만 해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 끝에 되찾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날이 금방 다가오길 바랍니다. 수술 후 약 2개월 가량 지났는데 현재 보행 시 통증은 없는 상태이며 관절 운동 또한 최대 각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의 특성상 본인의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 시 관절 주변으로 느껴지는 뻐근한 정도의 불편감은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릎 질환을 노년층의 질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쉽게 자극을 받는 부위인 만큼 젊은 층에게도 언제든지 문제가 닥칠 수 있죠. 만약 통증이 이어진다면 간과하는 대신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최근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시큰거리는 증상 등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무릎 관절 연골을 자극하는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병변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관절염이 악화되어 본인의 관절을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